흥부 부부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부 부부가 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덧낸 웃음살을 헤아려 보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여기서 보면은 일단 먼저 이 화자가 특정 청자가 아니라 되게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이 뭐뭐 해보라라고 하는 게 청유형의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심지어 이 헤아려 보라를 계속 좀 반복하고 있거든?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라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한 2번 정도 반복하고 있죠. 헤아려 보라라는 말은 생각을 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흥부 부부라고 되어 있는데 네, 고전 작품에 있는 흥부전의 어떤 소재를 차용을 한 거죠. 자, 거기 보면 박덩이를 사이에 두고 이런 뜻인데 우리가 흥부전의 내용이 얘들아 흥부 부부가 있으면 이 색깔이 있거든. 흥부의 안에잖아. 그리고 이게 박이고. 자, 요거를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흥부가 제비가 이렇게 그대에 씨를 줘가지고 흥부가 그거를 이렇게 자기 지붕 위에 이렇게 심었더니 박이 엄청 크게 이렇게 나오면서 흥부가 그 박을 따가지고 이제 박을 타면서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나오고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박을 타기 딱 직전의 상황, 그리고 박을 타면서 보석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얘들 우리가 고전 소설에서 이 흥부와 흥부의 아내가 굉장히 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로 나오냐면 착하고, 그래서 제비에게 은혜도 베풀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로 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르기 전에는 박을 가르기 전에 이런 뜻이지. 박을 가르기 전에 건넨, 서로에게 건넨, 서로에게 뭐를 건넸냐면 얘들아 웃음살이라고 하는 걸 건네고, 웃음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웃음의 물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박을 건네기 전에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이렇게 웃음의 물결을 보낸 거죠. 자, 이 웃음을 물결을 보내면서 막 웃으면서 박을 타는 그런 장면인 거야. 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금이 문제리, 황금벼, 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얘들아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앞에 무슨 말을 좀 쓰면 되냐면 중요한 문제겠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금이 문제겠는가, 이 말은 금이 중요한 문제겠는가 또는 중요한 것이겠는가. 그리고 거기 황금벼 이삭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황금벼 이삭이 문제겠는가, 즉 중요하겠는가. 이 박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거기 금이 있고, 그리고 황금벼 이삭도 있죠. 자, 그것이 문제겠는가, 즉 중요하겠는가. 이 말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과 황금 벼이삭이 의미하는 거는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 풍요가 이 흥부의 아내들 부부들에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그게 지금 나오기 전의 상황이야. 박을 가르기 전의 상황이야. 박 가르기 전에 얘네 둘이가 서로 웃으면서 우리 이제 박을 타볼까? 이 사람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냈다는 거야.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런
뭐 물질적인 풍요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이게 만약에 중요했으면 걔네들은 박을 타기 전부터 죽상이어야지, 그지? 근데 박을 타기 전에도 얘네들이 웃으면서 박을 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는 이들 부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 거기 얘기하면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은 웃음의 물살을 이야기하는 거죠. 웃음살. 그럼 이 웃음의 물살은 뭘 이야기한다? 네, 정신적인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적인 풍요가 확실하게 문제다. 그러면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거기 보면 뭐 문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자,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굉장히 이렇다라고 하는 단정적인 느낌을 주게 됩니다. 단정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떤 문제다? 중요한 문제다. 그것이 뭔데? 정신적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는 중요하지 않은데? 물질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에게? 흥부 부부에게. 그럼 흥부 부부에게만 한정되는 걸까? 아니죠.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와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자, 이 시는 언제 쓰여졌냐면 되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던 산업화 시대에 쓰여졌던 시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요하고 쫓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생각으로 작가가 이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만들어내고, 얘들아, 떡방아, 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쌀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 떡방아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집은 뭔가 밥이라든가 먹을 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흥부가 보면 실제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죠. 그러니까 없던 떡방아 소리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만들고 손발 닿은 처지끼리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너무 가난해서 이렇게 손발이 닿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가난한 흥부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웃어 비추던 겨울 면들아라고 거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서로를 비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서로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면 되는데 같이 웃어 비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데 이거를 막 비관하고 좌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웃으면서 그냥 서로를 보면서 팍팍 웃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성격이 좀 눈에 보여야 된다? 낙천적인 모습이 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가난하고 못 먹고 힘들어서 서로에게 화를 내고 찡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야. 아까 홍보 부부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 금과 황금표 이상의 문제라고 했으니까 이건 문제 아니라고 했잖아. 이 사람들에게는 웃음살이라고 하는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살아가는 데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그냥 웃으면서 털어 넘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그러다가 서로가 좀 안 됐다 싶어서 구수를 나누었다라는 것은 눈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웃음살을 하다가 어떤 눈물을 서로 아마 나누었을 것이다. 가난한 데서 나오는
자, 그러다가 금세 절로 면은 서로를 보는 면, 얼굴 면에 구슬을 서로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서로 부끄러워하면서 거기 못한데 먼 물살입니다. 먼 물살이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본 웃음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그것이 확실한 문제다. 이게 되면 안 되겠다. 여기 보면 본 웃음 물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 웃음 물살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아까 앞에 나왔던 웃음살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이 박을 건네기 전에서 이렇게 서로 막 서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했던 긍정적인 가치라고 한다면 본 웃음 물살은 뭐 뒤에 오는 거냐면 구슬이라고 하는 것 뒤에 오는 것이 본 웃음 물살이에요. 거기 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은 근본인데 여기서 뭐 진짜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살은 앞에 한번 구슬이라고 하는 것을 겪고 나서의 진정한 웃음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아까 앞에서 이 구슬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네, 눈물이라고 해석했죠? 눈물은 뭐 때문에 생긴 거야?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생긴 거거든. 힘듦을 겪고 나서 얻은 진정한 웃음. 이게 뭐라고? 확실히 문제다,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신적 가치를 의미하는 웃음살, 본웃음, 물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 물질적인 가치보다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 두 개의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상이 좀 전개되고 있고 어떤 방식? 독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어느 정도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유형이 쌓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독자에게 어떤 거를 강조하는 거기서 독자에게 생각해보라고 하잖아. 뭘 생각해보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잖아. 진짜 중요한 게 뭔데? 정신적 가치.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그려냈는데? 웃음살, 본웃음, 물살. 그럼 웃음살과 본웃음, 물살의 차이는 뭔데? 얘기는 그냥 이게 둘이 서로 낙천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본웃음, 물살은 고난이라던가 힘든 것들을 한 번 더 이겨내고 얻게 된 웃음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긍정이긴 해.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좀 알아야겠죠. 이 차이를. 자, 그래서 이 시는 사람들은 다 물질적 풍요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렇지 않다.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흥부라고 하는 고전소설의 내용을 차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순을 바꾸어 형식적 단조로움을 피한다. 얘들아, 어순을 바꾸는 거는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먹는다 밥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걸 도치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치법. 근데 이 시에서는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단정적인 어조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제시한다. 그치? 뭐뭐다.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이거지. 바람직한 삶의 자세 뭡니까? 이것이 확실히 문제다. 어떤 게? 정신적인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확실히 중요한 삶의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고전소설의 제재 흥부를 사용해서 흥미 유발하고 있는 거 맞고 대조적 의미시어 이 두 가지 대조적 의미시어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금과 황금벼 이삭은 흥부 부부가 추구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건 뭐 틀렸지? 금과 벼 이삭은 흥부 부부가 추구하는 게 아니죠. 얘네들한테는 박타기 지금 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박을 타고 나서 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고 박타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이 흥부 부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고 이것이 이 부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답 1번입니다.
자, 이 시를 추천하기에 가장 적절한 거, 뭐 물질적 빈곤에 있는 사람에게 이 시를 추천하는 게 좋겠죠. 물질적 빈곤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물질적 풍요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가 확실히 문제다라고 하는 거니까. 답 3번입니다. 판소리 홍보가는 극단적인 궁핍의 상황을 가족애로서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들의 건강한 삶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안일이와 참, 비장한 장면과 익살스러운 장면으로 교대로 제시함으로써 긴장과 이완의 매력을 준다. 민중들의 건강한 세계관을 부부에서 찾아낸다. 홍보가에 제시된 윤리를 현대적으로 계승했다. 산문과 운문을 교대하여 판소리의 리듬감을 개성했다. 답 3번이죠. 산문과 운문을 교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3번이면 얘들아 이렇게 쭉 늘어져서 긴 호흡으로 가는 정지용의 장수상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가 3문인데 여기서는 다 운문으로 다 영과 핵이 잘 구분되어 있죠. 그 다음이 최승호의 국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희 국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그림은 약간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말라 비틀어진 생선이 국어야. 말라 비틀어진 거. 제사상에 이런 국어포 같은 거 올릴 때 그 국어국 할 때 쓰는 올라가는 국어입니다. 자, 밤의 식료품 가게에 시 공간적 배경이 모두 다 드러나 있죠. 시간적으로는 밤, 공간적으로는 식료품 가게입니다. 팩해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대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는 얘들아, 그럼 이 국어가 안 그래도 셈이 죽고 나서 말라고 비틀어서 이렇게 바짝 말린 생선을 국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어서 하루 더 손대 묻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뭘 뜻한다? 마이너스 생명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국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게 여러 개. 일개 분대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국어는 얘들아 뭐랑 좀 많이 비교를 해야 되냐면 현대인들의 모습과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떤 현대인들을 얘기하냐면 생각하지 못하고 사고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보통 소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소시민들을 비판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일개 분대가 여러 마리로 이렇게 똑같이 횡적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획일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국어들의 일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깨어져 있었다. 자, 이게 획일화된 모습입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자, 대가리라고 해서 그죠. 자, 이 머리를 이렇게 다 쇠로 꿰뚫어 있었다라고 하지. 자, 근데 여기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음을 꿰뚫은 대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 시에 적혀진 걸 그대로 한번 써볼까? 죽음을 꿰뚫은이라고 했습니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에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한 셈이다. 얘들아, 변비는 나와야 되는데 배출 못한 건데 말의 변비증을 앓는 건 어떤 걸 얘기하겠어? 말을 해야 되는데 침묵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혀가 나오는데 이 혀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갈처럼 딱딱했다. 이런 거 다 지금 직유법에 쓰인 거죠.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이 말라붙고 자부러진 눈.
얘들아, 말라붙고 짜부러진 눈은 어떤 현대인의 모습을 이야기할까? 말라붙고 짜부러졌으면 뭐 제대로 보겠어? 못 보겠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들의 빳빳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자, 이런 것도 뭔가 삶의 의지를 상실한 거죠.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움직여야 되잖아. 근데 지느러미가 빳빳하면 못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이지 못하니까 삶의 동력이나 의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서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자, 여기서 현대인들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현대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막대기 같은 생각. 그치? 자, 그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 뭐 어떤 거겠습니까? 뭐 회기라든 사고하지 못하는 거죠. 헤엄쳐 갈 곳이 없다. 방향성을 잃은 거죠. 자, 그러면 뭐를 통해 뭐를 보냐면 국어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소시민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시적 화자는 얘들아 어떻게 보는 것 같아? 시적 화자는 이 둘을 어떻게 보는 것 같습니까? 플러스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보자. 얘들을 플러스로 보는 것 같아? 마이너스로 보는 것 같아? 그렇죠.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잖아. 국어의 어떤 것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눈과 침묵하는 입과 삶의 의지를 상실한 빳빳한 지느러미와 죽음을 깨뚫는 마이너스 생명력을 가진 모습을 현대인들의 획일화되고 비판적 사고를 잃어 방향성을 상실한 모습에 이렇게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사람들이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대. 자, 그러면 나는 이 국어와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면서도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어떤 마음을 가진다? 네, 어느 정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느닷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느닷없이라는 부분부터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느닷없이 갑자기 내가 계속 이 비판이거든? 그럼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 국어랑 현대인이 비판의 대상이야. 얘네가 지금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얘가 비판의 대상이고 비판을 지금 누가 하는 거야? 화자가 하고 있죠. 화자는 뭡니까? 비판의 주체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국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이번에 국어가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국어지 너도 국어지 너도 국어지 라고 이야기를 한대. 너도 국어지가 어떤 상태가 너도 국어진데 그죠? 생명력이 없고 사고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나만 아니고 누구도
타자인 너도 국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비판의 주체였다가 느닷없이라고 하는 이 이유로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후로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비판의 주체와 대상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반대가 돼버리니까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원래 비판의 주체였다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반대가 되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발생하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 커지는 겁니다.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까지 돼버리니까. 전체적으로 현대인들의 사고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생명력을 상실하고 삶의 의지를 상실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 국어라고 하는 작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판의 강도가 여기서 더 세진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독자들이 이 부분에서 딱 나름 충격을 좀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6번에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특정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다. 의인법이 쓰였다는 건데 얘가 얘를 향해서 너도 북어지 입을 벌리면서 말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의인법 사용된 거 많습니다. 그리고 주제의식을 강화한다. 그렇죠. 자신을 포함한 현대인을 전부 다 비판하고 있으니까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일상적인 소재 국어적 동원에서 추상적인 주제가 뭡니까? 이 소시민적 현대인들을 비판하는 게 추상적인 주제지. 얘들아 추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현대인의 무기력함, 현대인들의 소시민성 이런 게 추상적인 주제입니다. 이런 게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야?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대가리가 죽음을 꿰뚫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명력이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거를 눈이 말라붙고 짜부라졌다. 구체적인 대상인 국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자, 맞는 설명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죠. 답은 3번이고 시적 대상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국어의 모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의 주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부분에 비판의 주체였다가 이 이후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적 아이러니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7번에 시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낸다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자, A에서는 대상의 묘사를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국어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드러나 있고 B에서는 A에 제시된 시적 대상의 의미가 변주된다는 살짝 변형돼서 나타난다는데 여기에 제시된 시적 대상의 모습을 현대인으로 살짝 변형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자, C에서는 B와 달리 화자가 개성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얘들아 객관적인 거리가 유지되려면 내가 상대에 대한 관찰만 해야 객관적인 거리가 유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시점 중에서도 관찰자 시점들이 대부분 다 객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불쌍하다라는 연민의 마음을 보이잖아. 그러면 객관적인 게 아니라 내가 좀 심리적으로 더 다가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시의 주제의식과 관련 지어볼 때 성격이 다른 하나인데 여기서 기역부터 니은, 딕을 니은은 전부 다 소시민들적인 뭔가 무기력한 소시민들의 모습을 국어의 모습에 빗댄 소재들이죠. 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은 이 시와 관련된 신간 소개의 일부다. 국어와 자코메티의 작품 막대 위의 머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서술하라. 자, 최승호의 신간 자코메티와 늙은 마네킹에서 그의 초기 대표 작가 이탈리아 조각가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 사진이 만났다. 젊은 시절 화가를 꿈꿨던 시인이 직접 자코메티의 작품 사진을 선택하고 배치해 새로운 미적 긴장을 이끌어냈다. 가령 북어들의 일부 군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라고 읊은 시 북어에 입을 해 벌린 사람들의 두상을 금속 막대가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는 자코메티의 막대 위의 머리 사진과 나란히 배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국어를 통해 알 수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머리를 꿰뚫은 모습이니까
생명력을 꿰뚫은 생명력을 상실한 무기력한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서술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